여러분 혹시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매일 챙겨 드셨던 그 과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이 과일 때문에 하루에도 숨이 막혀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이 해마다 수천 명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 먹는 이 과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이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병원에선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구분지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이나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신진대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만성염증 수치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60세 이후에 콩팥 기능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콩팥을 쉽게 설명드리면 40년 넘게 쓴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오래 쓴 필터는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여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거름망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0대에는 10만 개 정도가 망가지고 60대에는 20만 개, 그리고 70대에는 30만 개 이상이 영구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름망이 줄어들면 피를 걸러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구체 요과율 감소라고 부르는데 정상 수치는 분당 90ml 이상이지만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60점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60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에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동안 콩팥과 비뇨기 질환을 연구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해온 신장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준석 교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바로 무지였습니다. 평소에 조금만 신경 썼다면 평생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미처 다 설명해 드리지 못했던 콩팥 건강의 핵심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릴 기적의 음식 4가지 그리고 30년 명의가 제안하는 식단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별다른 통증이나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40년 넘게 계속 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샀을 때 새 필터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걸러냈겠지만 40년 동안 온갖 찌꺼기가 쌓이고 구멍이 꽉 막힌 필터는 어떨까요? 더 이상 나쁜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물을 그대로 통과시킬 겁니다. 안타깝게도 노화된 우리의 콩팥이 바로 이 낡은 필터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100만 개 정도 들어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름망들이 하나둘씩 딱딱하게 굳고 막혀서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과일을 많이 먹어서 칼륨이 들어와도 알아서 척척 소변으로 배출해 버립니다. 하지만 낡은 필터가 된 콩팥은 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에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심장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다가 심하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질환이 암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또한 콩팥이 고장나면 우리 몸의 수분 조절이 안 됩니다. 물을 마시면 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콩팥이 일을 안 하니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발목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물이 차오르다 못해 폐까지 침범합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하는데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밤에 자려고 반드시 누우면 폐에 물이 쏠려서 숨이 턱턱 막히고 마른 기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새 베개를 2-3개씩 높게 쌓고 앉다시피 주무셔야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험한 상태에서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칼륨 덩어리인 과일을 드신다면 그것은 꽉 막혀버린 하수구에 물을 콸콸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넘쳐 흐른 독소는 결국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목하는 4가지 과일은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일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만약 냉장고에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 과일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입니다. 덥고 갈증 날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만큼 달콤한 유혹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수분인 수박은 약해진 콩팥에게는 물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물을 배출하지 못하는데 수박 반 통을 먹는 것은 물 5컵에서 6컵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74살 정미숙 할머니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는 무더위에 지쳐 아들이 사온 수박을 매일 반 통씩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숨이 막혀 헐떡거리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 있었고 폐에 물이 가득 차서 익사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수박이었습니다.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40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수박의 엄청난 수분과 칼륨을 콩팥이 감당하지 못해 폐부종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참외입니다. 참외는 작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칼륨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참외 한 개에는 칼륨이 4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수박보다 훨씬 농축된 양입니다. 문제는 참외가 달고 맛있어서 한 번에 서너 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살 박성호 할아버지는 참외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4-5개씩 드셨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심하셨지만 어느 날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칼륨 수치가 6.8까지 치솟아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조치하여 목숨은 건졌지만 이미 망가진 콩팥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7개월 후부터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외 칼륨 폭탄이 할아버지의 남은 콩팥 기능을 완전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섭취를 위해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드십니다.
하지만 주스는 과일을 농축해 놓은 것이라 칼륨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오렌지 4개 분량의 칼륨을 단숨에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65살 최진수 할아버지는 당뇨 관리를 위해 몸에 좋다는 오렌지 주스를 1년 동안 매일 드셨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콩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2배 가까이 치솟았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콩팥의 미세 혈관이 오렌지의 과도한 당분과 칼륨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변비에 좋다고 알려진 키위입니다. 키위는 그 자체로도 칼륨이 많지만 더 무서운 것은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는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키위까지 드시면 몸속 칼륨 수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70살 이영희 할머니는 변비 때문에 매일 키위 3개를 갈아 드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7.1까지 올라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혈압약이 배출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키위라는 칼륨 폭탄을 매일 투하한 셈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키위는 쳐다보지도 마셔야 합니다. 이 4가지 과일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일지 몰라도 콩팥이 약한 여러분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사약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반대로 여러분의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기적의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보라색 보석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100g당 77mg밖에 되지 않아 참외나 키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활성산소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데 안토시아닌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사구체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제가 진료한 72살 김정숙 할머니는 만성 신부전 3기 판정을 받고 절망하셨지만 수박과 참외를 끊고 매일 블루베리를 100g씩 드신 결과 석 달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2.4에서 2.1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8까지 호전되었습니다. 블루베리가 할머니의 콩팥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 준 천연투석기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과일은 아니지만 콩팥 건강에는 과일보다 더 좋은 최고의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몸속에서 설포라판으로 변해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콩팥이 해야 할 해독 업무를 양배추가 대신해 주니 지친 콩팥이 쉴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속의 요독소를 흡착해 배변으로 배출시킵니다. 67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의사들로부터 곧 투석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데친 양배추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년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3.1에서 2.0으로 기적처럼 떨어져 투석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색의 유혹 딸기입니다. 딸기는 100g당 칼륨이 153mg으로 매우 적으면서도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A에는 엘라그산이 풍부합니다. 엘라그산은 미세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73살 정미경 할머니는 단백뇨가 심해 콩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딸기를 챙겨 드신 후 단백뇨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염증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단 딸기를 드실 때는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꼭지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씻고 베이킹소다, 물에 5분간 담갔다가 헹궈 드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는 비타민의 보고 빨간색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오렌지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지만 칼륨은 오렌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완벽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빨간색 파프리카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콩팥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69살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져 가고 있었지만 매일 점심 식후에 빨간 파프리카 1개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신 덕분에 1년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정상 범위 가까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 같은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복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독약이 되듯 우리가 방금 알아본 기적의 음식들도 섭취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생명 원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 골든타임인 식후 1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공복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빈속에 과일이 들어가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고 이는 콩팥의 미세혈관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위장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당이 완만해질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그 어떤 좋은 음식도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이때 음식이 들어오면 배출되지 못한 수분이 다음날 부종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유불급, 즉 하루 적정량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100g, 딸기는 150g, 양배추는 200g, 파프리카는 1개가 딱 적당합니다. 이 양을 넘어서면 아무리 칼륨이 적은 음식이라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되어 콩팥에 과부하를 걸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섭취량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2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으로 나누어 드셔서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충격을 분산시켜야 콩팥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최악의 궁합인 우유나 요거트와 절대 섞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과일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영양소를 병이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콩팥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셔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식물의 영양소는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로 잘게 부수고 씹어야만 이 세포벽이 터지면서 그 안에 항산화 성분이 밖으로 나옵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 수치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콩팥을 살려낸 기적의 기록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68살 박성훈 할아버지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생기를 잃어 흑빛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다리는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서 가슴을 부여잡고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3.5였고 사구체, 역와율은 2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성 신부전 사기 단계로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시한부 콩팥이었습니다. 원인은 잘못된 믿음과 식습관이었습니다.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수박 반 통과 참외 3개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물처럼 드셨던 겁니다. 거기에 믹스커피를 하루 5잔씩 드시고 라면과 고기까지 즐기셨으니 콩팥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석 달 안에 무조건 투석기에 의존해 남은 생을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식습관을 송두리째 바꾼다면 기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살려만 달라고 하셨고 그날부터 독한 결심으로 제 처방을 따르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수박과 참외, 오렌지를 모두 갖다 버리고 그 자리에 블루베리와 딸기, 양배추와 파프리카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 50g과 딸기 50g을 꼭꼭 씹어 드셨고 점심과 저녁에는 데친 양배추와 파프리카를 밥상에 올리셨습니다. 좋아하던 믹스커피 대신 구수한 보리차를 드셨고 라면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퉁퉁 부었던 다리의 부기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8로 떨어졌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도 5.3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희망을 본 할아버지는 더욱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셨습니다. 2달 뒤에는 사구체 역과율이 30으로 올랐고 석 달 뒤에는 4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아버지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6으로 사구체 역과율은 50으로 기적처럼 회복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숨차는 일 없이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등산을 하시고 주말이면 손주들을 안아주고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지난번 진료 때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서 걷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성훈 할아버지가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박성훈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당장 냉장고를 비우고 새로운 음식으로 채우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의사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블루베리와 양배추, 그리고 딸기와 파프리카가 콩팥에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모든 콩팥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만성 신부전 사기나 오기 말기 신부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진 위중한 상태이므로 아무리 칼륨이 적은 과일이라도 주의하셔야 이러합니다. 또한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이미 5.0 이상으로 높게 나온 분들은 칼륨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의 판단이 그 어떤 정보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인 수박과 참외, 그리고 오렌지와 키위는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약해진 여러분의 콩팥에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둘째,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인 블루베리와 양배추, 그리고 딸기와 빨간 파프리카를 매일 식탁에 올리십시오. 이 음식들은 칼륨 걱정 없이 콩팥의 세포를 보호하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 먹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식후 1시간 뒤에 하루 적정량을 2번으로 나누어 드시고 우유 없이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2가지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일주일에 3번 투석시를 오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햇살 아래 공원을 산책하며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아주는 활기찬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그 운명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열고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이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망가져가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소중한 친구에게 이 생명의 정보를 선물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보약입니다. 저 박준석 교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